역학적 시스템에서 기초 이론, 일단 무게와 질량을 좀 체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무게와 질량을 구분 못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자, 잘 보고 체크 잘 합시다. 자, 무게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다. 그러니까 지구가 있으면 이 물체를 끌어당겨서 이 용철저울이 얼만큼 늘어나느냐를 표시한 게 무게야. 그러니까 무게는 중력이다. 기억해라. 무게는 뭐다? 그치. 중력이다. 같은 거다. 측정 장소에 따라 변한다. 자, 달에 가지고 가면 이 용철절이 조금밖에 안 늘어나요. 여기가 6cm 늘어났던 게 달에 가면 1cm밖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지구가 중력이 1이라면 달에서의 중력이 6분의 1이라서 끌어당기는 힘이 6분의 1로 줄어들어요. 잘 기억해 놓고요. 그래서 특정 장소에 따라, 즉 중력의 크기가 변하면 무게도 변한다 이 뜻이다. 단위는 뉴턴 또는 킬로그램 힘을 쓴다. 용철절로 측정한다. 용철절로 측정한다. 기억해놓고. 질량은 물체의 고유한 양이야. 측정 장소에 상관없이 일정하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자, 지구에서 양팔절로 질량을 측정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물체를 놓고 분동을 놨는데 이 분동에 6kg 이렇게 써 있었어. 그러면 지구에서 얘도 6kg 힘으로 끌어당기는 거고 이쪽도 6kg 힘으로 끌어당기는 거야. 그러면 자, 수평을 이루겠네, 그지? 수평을 이뤘을 때 분동에 표시된 값을 읽어주는 게 질량이야. 이게 질량이라고. 달에 가져가면 지구의 중력의 6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자, 똑같은 걸 가져가서 양팔절을 놨을 때 여기는 1kg 힘이 6분의 1로 준다, 그지? 힘이 6분의 1로 힘이 6분의 1로 줄고 여기도 1kg 힘이 작용하는 거야. 하지만 양쪽에 힘이 똑같이 줄었기 때문에 수평을 그대로 이루어요. 수평을 이뤘을 때 우리는 분동에 표시된 값을 있습니다. 6kg. 이게 질량이에요. 그러니까 질량은 중력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다. 자, 단위는 그램 또는 킬로그램을 쓰고요. 양팔저울, 위접시절로 측정합니다. 자, 금방 했던 내용을 다시 정리해 봅시다. 지구의 중력은 1이고요. 달의 중력은 6분의 1입니다. 자, 중력이 6분의 1로 준다. 그러면 지구에서 6cm 늘어났을 때 얘가 6kg 힘이 작용한 거예요. 달에 가져가면 자, 중력이 6분의 1이니까 1kg 힘밖에 작용하지 않아. 그러면 1cm밖에 안 늘어나지. 우리 6cm 늘어났을 때 6kg 힘을 읽었으니까 1cm 늘어났을 때는 1kg 힘을 읽는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면 돼요. 다음, 달에서의 이제 무게 했으니까 질량 봅시다. 자, 지구에서 6kg 힘으로 끌어당기고 6kg 힘으로 끌어당기는데 분동에 표시된 값이 6kg이었어. 그러면 우리는 이걸 읽어주는 거야. 자, 달에 가지고 가니까 중력이 6분의 1로 줄었죠. 그래서 둘 다 6분의 1인 거야. 얘도 6분의 1, 얘도 6분의 1 이렇게 된 거네. 그러면 1kg 힘, 1kg 힘. 그러면 양쪽에 똑같이 힘이 작용하니까 얘의 질량 그대로 읽어주면 돼요. 수평을 그대로 이룰 거예요. 자, 기억해 놓고요. 자, 힘, 단위 뉴턴, 킬로그램 힘 이거 쓴다. 수평힘, F는 MA, 뉴턴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단위다 매치시키세요. 이렇게 단위 내는 겁니다. 수평은 마찰력이다. 1kg이면 9.8 뉴턴이다. 자, 여기서 봅시다. 수직힘, 중력 또는 무게다. 자, F는 mg 9.8m 이렇게 되네요. 힘의 단위 뉴턴이라고 읽어야 돼요. 뉴턴. 질량 킬로그램. 됐죠? 가속도 미터 퍼 세크 제곱. 자, 반드시 단위 외우셔야 됩니다. 안 보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자, 중력 가속도 G는요 9.8m per 세크 제곱이다. 어떻게 된 거냐면 1세컨드당 9.8m per 세크 속도가 증가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 단위를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요, 이거 번분수 9.8m per 세크 제곱 되죠. 단위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1세컨드당 9.8m per 세크 속도가 증가하니까 어떤 공을 가만히 자연학화 시키면 연초 때 0이었는데 1세컨드당 9.8씩 더해지는 거예요. 또 1세컨드당 9.8씩 더해지는 거예요. 또 1세컨드당 9.8씩 계속 더해져. 그래서 3초만 지나도 29.4가 됩니다. 자, 여기서 외울 때 빅마마 파워짱 이렇게 외우면 되고요. F는 mg, g가 9.8이니까 9.8m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은 질량하고 가속도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기억해 놓고요. 1의 단위는 줄, 뉴턴미터,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을 씁니다. 수평일은 마찰력에 대한 일이에요.
자, 이 물체를 힘을 F를 줘서 끌어당기면 자, 마찰력이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찰력이 용철절에 나타나고요. 이동거리를 곱해서 E를 나타냅니다. 자, 1W는 Fs. 자, 다시 이렇게 대문자면 이 안에 공식이 또 있다는 뜻이야. F는 MA, 빅마마 파워짱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MAS. 그럼 단위가 이게 줄입니다. 줄, 갈고리 폭 찍어서 일하는 것 같죠? 힘의 단위 뉴턴이고요. 거리의 단위 미터입니다. 그 다음 여기 잘 봅시다. 질량이니까 킬로그램, 가속도니까 미터 퍼 세크 제곱, 그 다음에 거리니까 미터 이렇게 되죠. 자, 이거 정리하면요. 킬로그램, 미터의 제곱 퍼 세크의 제곱이 됩니다. 이것도 줄이에요. 잘 기억해 놓고요. 수직률 W는 FH, F가 무게입니다. 무게 곱하기 높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F는 또 mg죠. 그러면 mgh. 그래서 줄은 뉴턴, 미터,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크의 제곱. 아까랑 똑같이 되네요. 중력에 대한 일이다.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돼요. 다. 그래서 지구에서 자, 이 물체를 끌어당기면 용철저울에 이 중력의 크기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중력과 무게는 같은 거예요. 단위는 공식 W, 자, 질량 M, 거리 S인데 문제는 얘하고 똑같은 기호를 쓰는 놈들이 있어, 단위에서. 그래서 단위에서 W가 나오면 이건 와트야. 줄 퍼 세크. 일 아니다. 자, 단위에서 M이라고 읽으면 절대 안 됩니다. 단위에서는 미터예요. 단위에서 S는 세컨드, 초입니다. 공식에서는 거리 S고요. 그래서 공식과 단위가 같은 기호 쓰는 거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항상 공식과 단위를 매치시켜서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일률, 일의 효율이다. 시간당 한 일의 양이다. 자, 그러면 단위가 와트, 줄 퍼 세크, 뉴턴 미터 퍼 세크,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크의 세제곱이 나옵니다. 자, P는 T분의 W, 시간당 한 일의 양이다. W는 FS니까, 자, T분의 FS 이렇게 나오죠? 다음, 우리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들어봤지? 거속시. S는 VT. 선생님이 T코를 몰고 가고 있는데, 자, 횡단바닥에 섰어. 선생님 제자가 BMW 오픈카를 몰고 고등학교까지 졸업하자마자 자, BMW 오픈카를 몰고 담배 하나 꺼내 몰고 선생님 안녕. 그러면 선생님이 씨발놈 비싼 차 타네. 이렇게 돼. 씨발놈 비싼 차 타네. 미안해. 자, V는 T분의 S, T는 V분의 S. 이렇게 되네. 자, 그러면 요게 T분의 S네. 그러니까 얘가 V가 되는 거야. FV도 일률입니다. 다음, F는 MA니까 MAS. F는 mg고요. 높이 h가 되겠네요. mgh 수직률. g가 9.8이니까 9.8 mh. t분의 그래서 위에만 계속 바꿔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IV라고 읽죠. IV. 이거 뭐죠? 그렇죠. 전류예요. 전류. 그 다음에 V는 전압. 전류 곱하기 전압도 일률입니다. 자, 단위를 매치시켜서 외우셔야 돼요. 자, 일률의 단위는 와트. 와트라고 읽어야 됩니다. W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얘가 줄이고 이게 세컨드죠. 줄 퍼 세크. 이거 고치셔야 됩니다. 잘못되어 있어요. 줄 퍼 세크. 뉴턴 미터 퍼 세크. 됐죠? 뉴턴, 그 다음에 미터 퍼 세크. 뉴턴 미터 퍼 세크. 다음 질량이니까 킬로그램. 가속도니까 미터 퍼 세크 제곱. 거리니까 미터. 시간이니까 나누기 세컨드.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킬로그램 미터의 제곱 퍼 세크의 제곱 나누기 세컨드. 이렇게 나타나요. 근데 이거 뭐였죠? 아까 줄이었지, 그지? 그래서 결국 줄 퍼 세크가 되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래서 정리하면, 세컨드가 분모니까 곱해지죠? 세컨드의 세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위쪽은 킬로그램 미터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킬로그램 미터의 제곱 퍼 세크의 세제곱도 일률 단위예요. 킬로그램 미터의 제곱 퍼 세크의 제곱, 킬로그램 미터의 제곱 퍼 세크의 제곱.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 그 다음에 전류니까 암페어, 전압이니까 볼트. 이렇게 공식하고 단위하고 다 매치시켜서 외우셔야 됩니다. 암기. 가속도는요, 시간당 변하는 속도예요. 그래서 가속도 A는 T분의 델타 T분의 델타 V, T분의 V-V0가 되네요. 그래서 A는 T분의 V-V0. 이게 나중 속도, 이게 처음 속도입니다.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빼줘서 델타 V를 구하고요. 시간으로 델타 T를 대체합니다. 다음에 얘를 이쪽으로 곱하면요. AT는 V-V0가 되네요. 그래서 단위가 미터 퍼 세크 제곱. 그 다음에 세컨드. 약분하면 미터 퍼 세크 나오죠. 이게 속도 변화량입니다. 속도 변화량. 기억해 놓고요.
자, ST 그래프, 거리 시간 그래프입니다. 이때 기울기는요, T분의 S가 돼요. 그래서 T분의 S는 V, 속력이 나오네요. 자랑기. VT 그래프의 기울기는요, 델타 T분의 델타 V야. 그러면 델타 T분의 델타 V, 어디서 많이 봤죠? 여기서 봤죠? 그죠? 가속도가 됩니다. 아래쪽 면적은요, 만일 여기가 등속이라면 여기가 V고 여기가 T죠. 그러면 VT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동거리예요. 속력이 증가하면 이쪽 아래 면적 전체가 이동거리입니다. 자, 이것도 잘 기억해 놓고요. 자, 속도가 일정하면 여기가 VT가 되죠. 아래쪽 면적 이동거리. 여기는 요만큼 사다리꼴 면적이 이동거리. 다음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보면요. 요 아래 면적이 AT입니다. 우리 가속도 A는 T분의 V-V0로 배웠죠. 그죠? 자, 그러면 AT는요. V-V0예요. 근데 여기 AT네. 아래 면적이. 여기도 AT지. 그치? 그러면 속도 변화량이라고 얘가. AT가. 얘는 속도 증가량. 그러면 얘는 속도 감소량.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가속도 시간 그래프. AT 그래프의 아래 면적은 속도 변화량이다. 기억해 놓고요.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 중력은 지구와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하는 힘이다.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힘. 자, A와 B가 있는데 B가 A를 끌어당기는 힘, A가 B를 끌어당기는 힘. 자, 크기가 같고 방향 반대의 힘이 작용합니다. 자, 이 힘은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질량의 곱에 비례합니다. 이건 상수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숫자야. 얘를 보정해주는 숫자야. 자, 질량이 크고 거리가 짧을수록 중력이 커집니다. 자, 그런데 얘의 질량이 라지 m이고 얘의 질량이 스몰 m이라고 하자. 그러면 질량이 크면 클수록 힘이 세져요. 질량이 크면 클수록 힘이 세져. 근데 거리의 제곱이 반비례하네. 왜냐하면 얘가 공간이기 때문에 공간으로 힘이 퍼져나갈 때 거리가 1이면 100이라는 에너지가 여기 다 들어갔다고 하자. 근데 거리가 2배 되면 한 변의 길이가 2배가 돼요. 면적은 4배가 되네요. 그죠? 그러면서 자, 4분의 1만큼 들어갑니다. 똑같은 면적의 에너지가. 거리가 3배가 되면 한 변의 길이가 3배 돼. 한 변의 길이가 3배가 되니까 면적은 9배가 되네. 그지? 그래서 똑같은 면적에 들어가는 게 9분의 1만큼 줄어. 아까는 4분의 1이었지. 그지? 그럼 보니까 거리의 제곱분의 1만큼 된다. 그지? 3의 제곱분의 1만큼. 그래서 여기가 아래 제곱이 되는 거야.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력은 자,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기억해 놓고요. 역학적이라는 뜻은 물체가 받는 힘과 물체의 운동에 관련된 일이라는 뜻입니다. 다음, 힘이라는 건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입니다. 항상 두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합니다. 중력, 전기력, 자기력, 탄성력, 마찰력, 부력 등의 힘이다. 이런 중력의 특징은요, 물체가 접촉 또는 떨어져 있어도 작용합니다. 지구의 중력방은 지구 중심 방향이다. 항상 기억해라. 지구가 있으면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져. 항상 지구 중심 방향을 향해 떨어진다.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무게야. 그래서 1kg은 9.8N이다. 수직의 힘 F는 mg 이렇게 됐죠? 질량이 1kg이고 중력과 속도가 9.8m/s 제곱이에요. 이거 자체가 뉴턴입니다. 그래서 9.8N 이렇게 계산돼요. 자, 장소에 따라 측정값이 다르다. 지구에서 6kg 힘짜리가 이거 무게죠. 달에서는 1kg 힘이 됩니다. 무게는 변한다. 지구의 중력이 1이고 달의 중력이 6분의 1이기 때문에 무게가 6분의 1로 변한 것이다. 중력의 역할, 지구의 모든 물체, 생명체의 중력이 작용하고요. 행성은 태양의 중력을 받으면 운동하고 달은 지구의 중력을 받으면 운동합니다. 중력에 의해 강물은 높은 곳은 낮은 곳으로, 사과는 아래로 떨어진다. 자, 무게가 다른 물체의 낙하 한번 보자. 진공 상태에서는요, 똑같이 떨어집니다. 공기저항이 없기 때문에. 근데 공기 중에서는 깃털이 공기저항을 받아서 속도가 느려져요. 선생님 질량이 틀린데 어떻게 똑같이 떨어져요? 한번 볼까요? 여기 1kg짜리가 있고요. 자, 얘는 10kg짜리라고 하자. 그러면 F는 mg니까 자, 얘가 받는 중력은 9.8N이에요. 해보자. 1kg 곱하기 9.8m/s 제곱이니까 자, 9.8 자, kg/s 제곱이 나와요. 자, 이거 자체가 뉴턴입니다. 그래서 9.8N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얘는 10배니까 98N이지. 이게 질량이고 이게 힘이란 말이야. 그러면 가속도 A는 질량분의 힘입니다. 이거 어디서 나왔어? F는 ma, 빅마마 파워장에서 나왔지? 그러면 A는 m분의 F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얘가 나온다.
자, 그러면 질량분의 힘을 해보자. 그러면 얘의 가속도는 9.8m/s 제곱. 얘의 가속도도 9.8m/s 제곱이 돼요. 10분의 98이니까.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질량이 커지는 만큼 중력도 똑같이 커져. 그러니까 얘가 커지는 비율과 얘가 커지는 비율이 똑같기 때문에 가속도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질량이 작은 물체나 큰 물체나 진공 상태에서 똑같이 떨어집니다. 바닥에 똑같이 닿아요. 조심해야 돼. 자, 그런데 더 조심해야 될 건 질량이 크면 중력도 커져요. 똑같이 떨어지면 힘은 더 많이 받는다. 그래서 힘 받는 크기는 질량이 클수록 크다. 하지만 가속도는 어떻다? 같다. 이렇게 정리해 나가야 됩니다.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와요. 잘 익혀두고요. 중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 자연낙하 운동. 공기 저항을 무시할 때 중력만 받아 낙하하는 운동입니다. 중력 가속도 G는요, 9.8m/s 제곱이다. 자, 1세컨드당 9.8씩 증가한다. 이 뜻이다. 1초당 9.8씩 증가한다. 자, 가속도 다시 정리하자.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이다. 시간에 대한 속도 변화이다. 그럼 총 시간분의 낮은 속도에서 처음부터 빼주면 된다. 그래서 가속도 A는 T분의 V-V0 계속 나오고 있죠. 잘 정리하세요. AT는 V-V0. 그러면 m/s 제곱에 세컨드를 곱하니까 세컨드 약분되고 m/s가 나온다. 자, 속도 변화는 AT다. 잘 기억해놓고 0초 때 0m/s, 1초 때 9.8. 왜? 9.8m/s 제곱이지 가속도가. 그러니까 1세컨드당 9.8 더해진 거야. 또 1세컨드당 9.8이 더해졌지. 그지? 자, 9.8이 더해지니까 19.6이 돼요. 또 1세컨드당 자, 9.8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운동 방향 아래쪽, 지구 중력 방향 아래쪽을 일정합니다. 시간에 따라 공의 이동거리가 증가하고요. 속도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합니다. 자, 중력은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F는 mg, 앞에서 했지. 그럼 G에 대해 정리하면 G는 m분의 F입니다. 떨어지면서 질량이 일정하고요. 중력도 일정해요.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 G값이 일정한 겁니다.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 즉 등가속 운동을 하게 된다. 자,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 등가속 운동은요, 가속도가 일정해요. 등가속, 가속도가 일정하다. 같을 등자예요. 그러면 VT 그래프 그리면 일정하게 속력이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때 기울기가 델타 T분의 델타 V, 이게 9.8이 나와야 되고요. 자, 기울기가, ST 그래프 기울기가 뭐죠? 그쵸? T분의 S, 속력이에요. 그럼 기울기가 점점점 증가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음,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가속도가 9.8로 일정해야 돼요. 이 세 개가 같은 그래프야. 그래프 외워두고. 자연낙하, 경사가 일정한 마찰한 빗물에서의 물체 운동. 자, 가속도 구하는 방법 익혀두고 하자. 0초 때 5m/s였다. 그런데 1초가 되니까 10m/s가 됐어. 그러면 1세컨 동안 얼마큼 증가한 거야? 5 됐지? 다음 15m/s 2초 때 1세컨드당 그러면 50속 증가했네. 3초에 20m/s가 됐다. 1세컨드당 5m/s가 증가했네. 초당 5m/s가 증가했다. 그러면 1세컨드분의 5m/s 세크예요. 지우세요. 그러면 5m/s 제곱의 가속도를 지닌다. 그래서 시간당 속도 변화, 시간당 속도 변화 이렇게 구하는 거다. 잘 기억해놔. 수평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공기저항을 무시할 때 수평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등속 직선 운동에 수평으로는 연직 방향은 중력이 일정하게 계속 작용해. 그러니까 수평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지 않는데 힘이 아래쪽으로 중력 방향으로 계속 작용합니다. 근데 이 힘이 어떻다고요? 일정하다고요? 그러면 수평은 똑같이 갑니다. 이동거리 똑같아요. 수평은 이동거리 똑같아. 그리고 수직은 처음에 이만큼 떨어졌다가 이만큼, 요만큼, 요만큼, 요만큼 점점 많이 떨어지지. 그래서 수직의 이동거리를 보면 점점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어. 그래서 수평을 그래프로 그리면 ST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기울기 일정. 이거 등속이에요. 근데 수직을 ST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기울기가 일정하게 증가,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 다음 수평을 VT 그래프 그리면요. VT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등속. 수직을 VT를 그리면요. VT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 자, 봅시다. 그럼 수평으로 이만큼 가서 이만큼 떨어지고, 이만큼 가서 이만큼 떨어지고, 이만큼 가서 이만큼 떨어지고, 이만큼 가서 이만큼 떨어지고, 이만큼 가서 이만큼 떨어져. 그 운동 방향이, 자, 점점점 변해갑니다.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비슷하면서 점점점 아래쪽으로. 수평하면 제로다. 자, 이때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여기를 낙하거리 H로 하고, 이때 도달됐을 때 시간을 T라고 하자.
그러면 얘 낙하하는 시간 동안 수평으로 이동하는 거야. 그럼 수평은 S는 VT를 쓰면 돼. 이 T 값이 어디 나와?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등가속 직선운동 공식에서 H는 2분의 1 GT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요 H를 대입하고요. T 값을 구해요. 그리고 요 T 값을 여기다 대입해서 수평 이동거리를 구하게 될 겁니다. 뒤에서 요 공식 배울 거예요. 자, 이렇게 운동 방향과 중력 방향이 나란하지 않으면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된다. 운동 방향이 점차로 변하고요. 이렇게 힘의 방향이 처음엔 이쪽 아래쪽으로 일정하죠. 힘의 방향이 아래쪽으로 일정하면서 계속 방향 변화가 일어난다. 비스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힘과 운동 방향이 비슷하면 포물선 운동을 한다. 자연낙하 운동과 수평방향 던진 물체의 운동 비교. 자, 자연낙하는 이런 식으로 떨어집니다. 띵, 띵, 띵. 자, 그런데 수직 위치는 똑같아요. 자연낙하하고 포물선하고 수직 위치는 똑같아.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자연낙하는 A와 수평방향 던진 B는 동시에 바닥에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 T는 수평으로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 T하고 같아. 그래서 이 T를 구해서 이렇게 대입할 거다. 자, 그래프 패턴 다시 정리하자. 자연낙하, 중력 일정, 등가속 운동한다. 자, 선생님, 중력 일정한데 어떻게 등가속도예요? 자,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이죠. F는 ma, 빅마마 파워장에서 A 대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떨어져서 질량 일정해요. 중력도 일정합니다. 중력 일정. 중력이 일정하니까 가속도 일정한 거예요. 됐어요? 자, 자연낙하 운동에서 속력이 증가하니까 기울기가 증가해야 됩니다.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되죠? 그리고 요 기울기는 가속도예요.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 G가 됩니다. 그래서 9.8m/s 제곱이 돼요. 그래서 가속도 일정한 운동이다.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 잘 봐야 돼. 시험 문제 꼭 나와. 수평은요, 힘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속 운동이에요. 공식은 S는 VT를 쓸 거고요. 자, 기울기가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등속이죠. 등속. 자, 등속, 속력 일정. 자, 기울기가 제로니까 가속도 제로예요. 연직은 수직 방향 중력이 일정합니다. 등가속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고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죠. 기울기가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등가속 운동이에요. 기울기가 가속돼요. 그래서 기울기는 델타 T분의 델타 V. 여기 가속도다. 그래서 가속도는 T분의 V-V0 이렇게 구합니다. 가속도 일정한 운동을 한다. 자, 그래서 여기 관한 공식을 조금 외워주셔야 돼요. 자, V는 V0 플러스 AT. 자, 등가속 운동의 속도 공식입니다.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요 정도는 좀 외워두셔야 돼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등가속도 직선운동. 꼭 외워두셔야 돼요. 등가속도 직선운동. 그러니까 가속도가 같다. A가 일정하다. A가 일정하면 힘도 일정하다. 일정한 힘을 줬다. 이 뜻이야. 직선운동, 방향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운동 방향으로 나란하게 힘을 줬다는 뜻이야. 가속도가 같은 거야. 요걸 해석하면 가속도의 크기, 방향이 일정한 직선운동. 이게 등가속도 직선운동하고 같은 말이야. 요거하고. 또 같은 말이 있어.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 또는 감소하는 직선운동. 요것도 같은 말이야. 세 개가. 자, 이런 운동에는 자연낙하, 빗면에서 내리는 물체운동, 연지기로 던져진 물체운동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 공식을 유도해보자. 자, VT 그래프가 있는데 얘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요 속도 V를 알고 싶대. 그러면 요만큼 더하기 요만큼 해주면 돼. 그러면 요만큼은 V0고 여기는 V에서 V0 빼주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여기는 V0고 요만큼은 여기는 V-V0야. 요만큼은.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가속도는 T분의 V-V0야. 그럼 이거 이쪽으로 넘기면 AT는 V-V0네. 어디서 많이 봤네? 그렇지. 요거야. 그러니까 V-V0가 AT라고. 그러면 속도 V는, 속도 V, 요걸 알고 싶으면 요거 플러스 요건데, 요거는 V0 플러스 AT가 나온 거야. 그래서 등가속도 직선운동 공식이 하나 나온 거고, 자, 요쪽 아래 면적은 이동거리야. VT 그래프에.
그러면 요 사각형 면적을 한번 계산하자. 이건 V0t다, 그치? 요거는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x는 t, 여기는 v-v0 대신 at를 집어넣는 거야. 그럼 이동거리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요걸 t에 대해 정리해서 이렇게 대입해. 그러면 t가 소거되면서 어떤 식이 나오냐면 이 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 나와. 아, 선생님이 왜 그래프를 유도하는 걸 하냐면 이 공식이 복잡해. 그래서 어떨 때 까먹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유도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식을 정리해놨어요. 등가속도 직선운동. v는 v0 플러스 at,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이 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을 쓰는데 이거 t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대입해서 2차 방정식을 정리한 거야. 얘는 언제 쓰냐면 t 값이 없을 때 주로 사용해요. 그래서 이 공식을 완벽하게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이 공식으로부터 파생된 게 바로 자연학화 운동이에요. 자연학화라는 건 어떤 공을 들고 있다가 이렇게 떨어뜨린 거야. 그러면 처음 속도 v0가 제로지, 그지? 그 다음 가속도 a 대신 중력가속도 g를 쓸 거고 이동거리 대신 h를 쓸 거야. 그 다음에 s 대신 h가 되는 거지. 요걸 바탕으로 요거 대입해서 여길 찾아주는 거야. 그럼 가보자. v는 이거 0이다, 그치? 그 다음에 gt 이렇게 된다. 자, h는 바꿔줘야 되지? 그 다음에 이게 0이지? 그 다음에 2분의 1 gt의 제곱 이렇게 되지? 그러면 이걸 t에 대해 정리하면 t는 루트 g분의 2h가 나와. 그 다음에 2gh는 이렇게 바꾸면 된다. 이거 0이네, 그치? 그러면 2gh는 v제곱. 그래서 v는 루트 2gh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얘를 다시 그래프로 유도할 수도 있어요. 가봅시다. vt 그래프가 있는데 처음 속도가 제로고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한다고 이런 식으로. 자, 이 자연학화 운동이니까 떨어뜨렸을 때 처음 속도는 제로였어, 그치? 그 다음에 vt 그래프 아래 면적이 이동거리다, 그치? 낙하거리 h. 여기 기울기가 vt 그래프 기울기가 가속도야. 근데 중력가속도 g를 쓴다고 그랬어? 기울기 한번 측정해보자. 기울기는 t분의 v가 된다, 그치? 기울기는 t분의 v다. 근데 얘 기울기 자체가 중력가속도야, g. 그러면 v는 gt라는 식이 하나 나와. 됐지? 아래쪽 면적은 이동거리야. 이동거리 자체가 낙하거리네, 그치? 낙하거리를 알고 싶은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x의 변화량이 t고 y의 변화량이 v네, 그치? 그러면 2분의 1 vt가 돼. 근데 여기서 보니까 v는 gt네, 그치? 그러면 v 대신 gt를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2분의 1 gt의 제곱이 나와. 그래서 두 번째씩 나왔네. 됐지? 다음, 자, 얘를 t에 대해 정리해. t는 g분의 v지, 그치? 그리고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2분의 1 g 곱하기 g 제곱 v 제곱 나와. 그러면 g 약분되고 2g분의 v 제곱 이렇게 나온다. 뭐가? h가. 그러면 식을 정리하면 v 제곱은 2gh라는 식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자, 여기 있는 식을 완벽하게 암기해 주셔야 된다. 자, 탐구 자료에서 가속도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0에서 0.1초까지 구간거리가 0.05 지났어요. 그 다음에 0.1에서 0.2 사이 0.15, 0.2에서 0.3 사이 0.25, 0.3에서 0.4 사이 0.35, 0.4에서 0.6 사이 0.45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평균 구간 속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t고요. 이게 s예요. 그래서 t분의 s로 v를 구한 겁니다. 자연학화는 쇠구슬 a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걸 확인한 거고요. 자연학화했습니다. b 한번 봅시다. 자, 수평방향으로는요. 구간거리가 똑같아요. 구간거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똑같아. 그래서 등속이야. 똑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똑같아. 연직 방향은요. 0.1초 사이에는 0.05, 0.1에서 0.2 사이에는 0.15, 0.2에서 0.4 사이에는 0.25, 0.3에서 0.4 사이에는 0.35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증가돼요.
그래서 구간 평균 속도가 점점 증가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 자연학하는 물체는 등가속 운동을 한다. 수평방향 던진 물체는 수평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하고 연직 방향으로는 자연학 운동과 같은 등가속 운동을 한다. 다시 보자. 자, 가속도를 구하는 겁니다. 가속도 구할 때는 이렇게 배치해야 돼요. 반드시. 구하는 거 꼭 나오니까 잘 기억해. 자, 0.1초 동안 0.05 위 데이터입니다. 0.1s 동안 0.15. 그 다음에 0.1s 동안 0.25 이런 식으로 간 거야. 그러면 t분의 s를 구합니다. 그러면 0.5m/s, 1.5m/s, 2.5, 3.5, 4.5m/s 이렇게 나와요. 단위 하나 꼭 써주세요. 그럼 델타 V를 구하는 거야. 나중에서 처음 빼주고, 나중에 처음 빼주고, 나중에 처음 빼주면 1m/s 제곱이 나와. 근데 얘하고 얘 사이의 시간 간격이 0.1s야. 그래서 0.1s 또 나눠줘. 그럼 델타 T분의 델타 V가 나와. 그러면 요게 가속도다. 그래서 10m/s 제곱의 가속도를 지닌다. 가속도 관한 방법 잘 기억해 두세요. 뉴턴의 사고 실험. 지구 주위를 원운동하는 달이 지구로 떨어지지 않는 까닭은 수평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통해 설명하는데, 수평방향으로 대포를 발사할 때 속력이 빠를수록 멀리 날아갑니다. 속력이 빠르면 멀리 날아가. 자연낙하하는 물체는 5m 낙하하는데 1초 걸려. 그리고 지구의 공률은 8km마다 5m 떨어지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8km 가면 5m 떨어지는 공률을 지니고 있어요. 이런 공률을. 자, 공기저항을 무시할 때 수평방향으로 8km/s로 포탈을 쏘면 지구 주위를 돌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자. 지구 공률이 8km마다 1m 떨어집니다. 8km마다 1m. 8km마다 1m.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구에서 1초 동안 몇 미터 떨어지냐면 5m 떨어져요. 그러면 8km/s로 쐈으면 1초 동안 8km를 날아갑니다. 그리고 1초 뒤니까 5m 떨어져요. 근데 지구의 공률도 8km마다 5m 이렇게 된 거지. 또 8km 날아갔어요. 1초 동안. 그러면 1초 동안 5m 떨어져. 근데 지구의 공률도 8km마다 5m야. 그러니까 얘는 점점 내려가는데도 지구의 공률에 따라서 같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평에 닿지 않고 지구 주위를 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인공위성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지구 주위를 도는 겁니다. 이게 인공위성의 원리다. 중력과 자연현상. 중력과 중력 시스템. 중력은 물체의 운동에 영향을 줍니다. 지구 시스템에 영향을 줘요. 지구의 중력, 여러 행성이 태양 주위를 공전합니다. 지구의 중력, 달과 인공위성이 지구 주위에 공전하게 만들어요. 달과 태양이 지구에 작용하는 중력은 밀물과 썰물을 만들어. 태양은 달에 비해 지구에서 멀어서 영향이 작다. 지구가 있으면요, 달이 있는 쪽으로 바닷물이 쏠립니다. 이런 식으로 쏠려요. 그럼 여기가 북극이면요, 선생님 여기 서 있어. 그러면 물이 이만큼 높은 거야. 그러면 자, 이렇게 만조가 되는 거지. 그러다가 지구가 자전해서 6시간 만에 선생님이 이쪽으로 간 거야. 이렇게. 그러면 바닷물이 적은 데로 간 거야. 그래서 바닷물이 이렇게 줄어. 그럼 간조가 되는 거지. 여기가 만조, 선생님 여기 있으면 간조. 다시 6시간 만에 이 위치에 오면, 자, 다시 물이 올라간 거야. 다시 만조가 되는 거지. 다시 6시간 만에 이쪽에 선생님이 오면 간조 위치에 온 거야. 물이 적은 위치로. 다시 내려오고. 다시 6시간 만에 오면 다시 만조가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만조에서 간조가 될 때가 썰물. 자, 간조에서 만조가 될 때가 밀물. 다시 썰물. 다시 밀물. 그래서 하루에 2번 밀물과 썰물이 반복되는 건 달과 태양의 인력인데 주로 달의 인력이다.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하다. 이건 중력의 영향이야. 지구에 가까울수록 자, 중력이 세기 때문에 공기가 이렇게 밀집되어 있어요. 점점 멀수록 흩어져 있고요. 이건 자석에다가 철가루 놓으면 이 자석의 극 주변에는 철가루가 많이 모이는데 바깥으로 갈수록 자기력이 약해져서 철가루가 적게 모이는 거야. 그거하고 똑같아. 지표 근처는 대기 밀도가 큽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대기 밀도가 작아지고요. 자, 밀도라는 건 부피분의 질량인데 무슨 뜻이냐면 똑같은 부피를 취했을 때 질량이 얼마큼 나가느냐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이만큼 팽창을 했대. 입자가 4개 있었는데 자, 그러면 4칸으로 팽창을 했으면 둘의 밀도를 알고 싶으면 똑같은 부피를 일단 맞춰줘. 부피 똑같이 맞춰줘. 똑같이 일정하게 맞춰주고 질량이 큰 놈이 밀도가 큰 거야. 그러니까 얘가 밀도가 크다. 지표 변화, 중력에 의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요. 침식작용이 일어나고 지표 변화, 중력 때문에 산사태, 빙하에 의한 U자국 형성도 중력에 의한 현상입니다. 대류현상, 물질의 밀도에 따라 상대적으로 중력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었다. 자,
얘는 밀도가 작으니까요. 위로 뜹니다. 얘는 밀도가 크니까 가라앉아. 다시 보자. 여기 차가운 공기가 있고 여기 뜨거운 공기가 있어. 자, 얘가 이렇게 팽창을 한 거야. 그러면 똑같은 부비일 때 질량이 이쪽이 커요. 그럼 밀도가 얘가 큰 거야. 그래서 차가운 공기는 떨어지고 뜨거운 공기 위로 올라간다? 그럼 대류가 일어나. 자, 이런 것이 기상현상의 원인입니다. 공기 대류에 의해 상승하는 공기에서 구름이 생성되고 구름 속에서 성장한 물방울은 중력에 의해 비나 눈이 돼서 떨어진다. 그래서 뜨거운 공기는 위로 뜨거운 공을 차면 떨어지고 이렇게 온다. 아래쪽에 차가운 공기가 있고 위쪽에 뜨거운 공기가 있으면 밀도가 차가운 공기가 크기 때문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이러면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 중력과 생명 시스템. 생명 시스템에서 생물은 중력에 적응하기 위해 진화합니다. 목이 긴 기린은 중력의 영향으로 다른 동물에 비해 심장이 크고 혈압이 세. 그래서 많이 피를 몰려보낼 수 있는 거야. 윈들레시 깃털은 중력을 이겨내고 바람이 날려 멀리 씨앗을 퍼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몸이 무거운 코끼리나 하마는 단단한 골격으로 중력을 지탱해. 아주 단단한 골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속뼈 전정기관은 중력을 감지해서 몸의 균형 유지합니다. 전정기관의 감각모 위에 이석이라는 석회질 물질이 이렇게 얹어져 있어요. 몸이 기울어지면 이렇게 얘가 딸려 내려가면서 감각모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기울어진 걸 이끄는 거예요. 조리의 뼛속이 비어 있어서 중력을 덜 받는다. 하늘을 날 수 있게 된다. 육상동물은 다리로 몸을 지탱하는데 식물은 뿌리를 땅속으로 뻗어서 몸을 지지해. 그래서 나무가 이만한 게 이렇게 있으면 이 뿌리가 엄청나게 뻗어 있어. 그래서 지탱하는 거야, 중력을.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 관성과 관성의 법칙. 관성은 물체가 현재의 운동 상태를 유지한 성질입니다. 정지되어 있는 놈은 그대로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고요. 운동 중인 놈은 등속 직선 운동하게 됩니다. 관성의 크기는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커요. 운동 상태 변화가 어려워. 그러니까 장난감 자동차가 이렇게 오고 있으면 내가 툭 쳐버리면 이렇게 날아가요. 근데 덤프 트럭이 오고 있으면 선생님이 툭 치면 지나가 버려. 관성이 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운동 상태의 변화가 어렵다. 질량이 클수록 관성력이 커지고 속도 변화가 클수록 관성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관성력 F는요, MA인데 마이너스, 힘을 가한 방에 반대 방향을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F는 마이너스 MA, 질량이 클수록 속도 변화가 클수록 관성력이 커져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질량이 1kg짜리가 달려가다가 멈추려고 해. 질량이 10kg짜리가 달려가다가 멈추려고 해. 자, 관성은 이쪽이 커요. 질량이 큰 쪽이. 그래서 얘가 더 멈추기 힘들어. 그래서 쭉 가다가 멈춰. 얘는 금방 멈추고 똑같은 힘을 했을 때. 다음, 가속도가 하나는 1m/s 제곱이고 하나는 10m/s 제곱이야. 이 뜻은 얘는 속도 변화가 이만큼이면 얘는 속도 변화가 이만큼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너가 버스에 서 있었는데 얘가 요만큼 당긴 거고 갑자기 너가 버스에 서 있었는데 더 많은 속도 변화로 당긴 거야. 그럼 너는 헷가닥 뒤로 자빠질 거야. 얘보다 얘가 더 많이 자빠지겠지, 그지? 관성에 의한 현상.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면 승객이 뒤로 넘어집니다. 자, 버스가 갑자기 앞으로 출발한 거예요. 힘을 이쪽으로 준 겁니다. 그러면 관성력은 이쪽으로 작용해요. 마이너스니까 사람이 뒤로 이렇게 자빠져. 버스는 이동하는데 승객은 제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정지 관성 때문이고요. 자, 컵 위에 종이를 올려놓고 동전을 올려놨어. 그리고 종이를 확 날린 거야. 그럼 동전이 뚝 떨어져, 관성 때문에. 종이만 튕겨나가고 동전은 컵 속에 떨어진다. 종이는 움직이는데 동전은 제자리에 있으려 하는 정지 관성 때문에 그렇다. 운동하다가 이쪽으로 가다가 급브레이크 밟은 거야. 그러니까 운동은 이쪽인데 힘을 이쪽으로 준 거지. 힘을 이쪽에 주니까 관성력은 항상 반대로 작용해. 그래서 마치 이 사람 미인 것처럼 돼. 그래서 사람이 안녕하세요 인사하게 되지, 그지? 버스가 갑자기 정지하면 승객은 앞으로 넘어집니다. 버스는 정지하는데 승객은 나아가는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려고 해서 그래요. 관성 때문에. 운동 관성입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 앞으로 이렇게 제껴지죠? 달리던 사람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다. 사람은 운동반을 계속 움직이려고 하고 발이 걸려 있는데 발이 못 따라오는 거지, 그지? 계속 운동하려는 운동 관성이 있다. 관성 법칙. 한 물체의 작용은 알점이 0이면 운동 상태 변화가 없다. 정지된 물체는 계속 정지. 운동하는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려 한다. 운동량과 충격량. 운동량. 운동하는 물체의 관성인데요.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력을 나타내는 양입니다. 자,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로 나타내요. 자, 앞에서 배운 힘은요, 질량 곱하기 가속도죠. 빅마마 파워짱, F는 MA, 뉴턴은 킬로그램, 미터/세컨드 제곱. 단위 다 외우세요. 운동량 P는 MV니까 질량 킬로그램, 속도 미터/세컨드. 그래서 킬로그램 미터/세컨드가 얘의 단위야.
그래서 질량 m의 물체가 속도 v로 움직이면 얘의 운동량 p는 mv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질량이 클수록 운동량이 크고요. 속도가 클수록 운동량이 큰 거야.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과 같다. 오른쪽을 플러스 놓으면 왼쪽이 마이너스다. 이렇게 체크합니다. 자, 그럼 좀 더 자세히 보자. 1kg짜리가 와서 1m/s로 와서 나한테 부딪혔어. 좀 아파. 자, 근데 100kg짜리가 1m/s로 온 거야. 나한테 부딪혔어. 죽어. 그러니까 질량이 클수록 운동량이 크다고. 자, 1kg짜리가 1m/s로 와서 나한테 부딪혔어. 좀 아파. 자, 1kg짜리가 자, 100m/s로 와서 부딪혔어. 총알의 속도로. 죽어.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서 운동량이 크기 때문에 내가 충격을 더 많이 받는 거야. 오케이? 충격량,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양인데, 자, 너가 있는데 1N의 힘으로 1초 동안 밀었어. 그럼 이만큼 밀려갈 거야. 자, 너가 있는데 1N의 힘으로 1000초 동안 널 밀었어. 그럼 쭉 밀려갈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길수록 충격을 많이 받아. 이번에는 너가 있는데 자, 1N의 힘으로 1세컨드 동안 밀었어, 너를. 이만큼 밀려갈 거야. 그런데 너가 있는데 100N의 힘으로 1세컨드 동안 밀었어. 그럼 이만큼 날아가겠지, 100배. 즉, 자, 힘이 커질수록 충격을 많이 받아. 그래서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으로 나타내. 힘이 클수록 충격량 많이 받고 시간이 길수록 충격량 많이 받는다. 단위가 뉴턴 세컨드인데 운동량은 PMV kg/m/s 제곱이 아니라 kg/m/s예요. 지우세요 이거. 자, 충격량 I는 F 델타 T인데 힘의 단위가 뉴턴이고 시간의 단위가 세컨드야. 근데 이 단위가 같다? 해보자. 자, F는 MA에서 뉴턴은 kg/m/s 제곱하고 단위가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 뉴턴 대신 얘를 대입하는 거야. 여기 뉴턴 대신 얘를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kg/m/s 제곱 들어가죠? 세컨드 약분되고 kg/m/s가 나옵니다. 그래서 운동량의 단위와 충격량의 단위가 같아서 왔다 갔다 호환이 가능해. 시간 힘 그래프,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변화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그래프로 그래프 아랫부분 넓이가 충격량이에요. 자, 그러면 FT 그래프 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FT니까 충격량, 여기가 충격량이란 뜻이에요. 자, 평균 힘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자, 평균 힘으로 나타납니다. 힘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평균 힘으로 나타나는데, I는 F 델타 T에서, 자, F에 대해서 정리하면 F는 T분의 I가 됩니다. F는 T분의 I가 돼요. 그럼 F는 T분의 I가 평균 힘입니다. 단위가 뉴턴이고요. 자, 충격량 나누기 시간. 자, 충돌 과정에서 힘과 운동방의 변화, 단시간 동안 속도 변화량은 질량의 반비례하고 힘의 크기에 비례한다? 많이 했죠, 앞에서? A는 M분의 F. 질량이 커지면 가속도 줄어들고요. 힘이 커지면 가속도 증가합니다. 두 물체의 충돌 과정에서 작용 반작용 법칙에 따라 두 물체는 같은 크기의 힘을 받습니다. 작용 반작용되는 힘은 서로 방향반대 같은 크기의 힘을 받아요. 여기 아기가 있고 어른이 있어. 자, 둘이 같이 밀었어. 그랬더니 아기가 이렇게 날아가고 어른은 요만큼 날아간 거야. 그럼 마치 얘가 힘을 많이 받은 것 같지만 받은 크기의 힘은 같은 크기예요. 같은 크기.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자, 여기를 F1, 여기를 F2라고 하자. 어른이 아이에게 준 힘은 F1입니다. 아이가 어른한테 준 힘은 F2예요. 둘이 크기가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그래서 둘의 크기가 같아. 20N으로 같았다. 그러면 M1, A1, M2, A2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럼 넘기면 M1분의 M2는 A2분의 A1 이렇게 나온다. 그치? 그러면 M1이 20kg, M2가 10kg 이렇게 되네. 그럼 가속도비가 1대2가 나와. 그래서 A2의 가속도가 더 큰 거야. 그럼 계산하면 A1은 M1분의 F1, M1이 20, F가 20, 그러면 1m/s 제곱의 가속도를 지니고요. A2 이쪽입니다. 질량이 10, 됐죠? 힘이 20, 그러면 2m/s 제곱의 가속도를 지녀. 그러니까 힘은 똑같았지만
질량이 작은 쪽이 가속도가 커진다고. 그래서 마치 더 힘을 많이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문제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잘 기억해 놓고요.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 물체가 힘을 받으면 속도 변화가 일어나. 그래서 운동량 변화가 일어납니다.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이다.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준다.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I는 델타 P다. 그러면 충격량 F 델타 T는 M 델타 V. 이 변화량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주면 되니까 MV2 마이너스 MV1이다. 자, 이 식이 어떻게 나올지 보자. 자, 처음에 운동량이 있었어. 자, 여기다가 충격을 준 거야. 일정 시간 동안. 그러면 얘가 나중에 운동량이 됐겠지, 그치? 그러면 처음 운동량 플러스 충격량은 나중 운동량이라고. 그러면 MV1 플러스 FT는 MV2가 돼. 그러면 FT에 대해 정리하면 이거 넘어가겠다, 그치? 그러면 MV2 마이너스 MV1이 나오네.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물체의 운동방으로 충격량을 받으면 운동량이 증가합니다. 물체의 운동방향의 반대방향으로 충격량을 받으면 운동량이 감소해요. 다시 보자. FT는 M 델타 V다. 그러면 MV2 MV1이다. 충돌 시 힘이 클수록 충격량이 커져. 그래서 운동량 변화량도 같이 커지겠다. 그지? 다음 운동량 변화량을 크게 하는 방법. 일단 힘을 크게 하면 된다. 그지? 그럼 시간을 길게 해도 충격량이 커져. 그러니까 운동량 변화량도 커진다고. 자,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준다. FT는 MV2 마이너스 MV1. 잘 기억해놔. 그러면 운동량 변화를 크게 하는 방법 금방 했죠? F를 크게 하거나 시간을 길게 하거나. 그러면 충격량이 커지면서 운동량 변화량도 어떻게 된다? 커진다. 자, 대포포션을 길게 하면 충돌 시간을 길게 하는 거야. 그래서 충격량 크게 해서 운동량 변화를 크게 합니다. 그래서 I는 F 델타 T에서 자,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량을 크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운동량 변화량도 크게 해주는 거지. 자, 그러면 멀리까지 날아가고요. 테니스 라켓을 끊어치지 않고 끝까지 휘둘러버리면 충돌 시간이 길어져. 그럼 충격량이 커지는 거야. 그래서 운동량 변화가 커지고 더 빠르게 날아갑니다. 자, 충격량, 운동량 관계식을 또 유도할 수 있는데요. F는 MA에서 A는 T분의 델타 T분의 V죠. 그럼 T분의 VT 마이너스 V1이에요. 이걸 대입하는 거예요. A 대신. 그러면 델타 T분의 델타 V가 들어갔네요. 됐죠? 그럼 T분의 V2 마이너스 V1이 됩니다. 자, T를 여기로 넘기면요. T를 이쪽으로 넘기자. 그러면 FT는 MV2 마이너스 MV1. 운동량의 변화량 공식이 또 나옵니다. 충격량이 같을 때 충격력과 충돌시간 관계. 충격량 I는 FT인데 얘가 일정하대. 그러면 충돌시간이 짧을수록 충격력이 커지고요. 충돌시간이 길수록 충격력이 작아져요. 이때 조심해야 될 거. 얘는 충격량이고 F는 충격력이야. 한 글자 차지만 완벽하게 다른 거다. F와 T는 반비례하게 됩니다. 얘가 일정하면 얘가 커지면 얘는 작아져야 되고 얘가 작아지면 얘는 커져야 된다고. 그래서 충돌시간이 클수록 충격력이 줄어들어. 같은 높이에서 질량이 같은 달걀을 떨어뜨린 거야. 그러면 똑같이 떨어졌으니까 둘의 운동량의 변화량도 같다고. 자, 충격량도 어떻지? 그렇지. 충격량도 같아. 일정해. 그러면 이 충격량이 FT인데 여기는 단단한 바닥 빡 떨어진 거고 여기는 푹신한 쿠션에 떨어진 거야. 그럼 충돌 시간은 이쪽이 길다고. 자, 그러면 충돌 시간이 길어. 그런데 얘가 충격량이 일정하다고 똑같은 높이에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충격력은 줄어들어서 적은 힘을 받고 얘가 깨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충돌 직전 AB의 속도는 같기 때문에 운동량 같습니다. 충돌 후 속도는 제로예요. 운동량도 0으로 같아요. 운동량 변화량이 같아. 그러니까 충격량이 같은 거야. 그러면 둘의 충격량이 같으니까 FATA, FBTB가 되죠? 자, 푹신한 쪽이 더 시간이 길어요. 시간이 긴 쪽에 충격력이 더 적은 겁니다. 그래서 기억해라. I, 충격량이 일정할 때 충돌 시간이 길어지면 충격력은 줄어들어. 그래서 단단한 쪽에 떨어진 건 뻑, 푹신한 쪽에 떨어진 건 푹신, 시간이 길어지는 거야. 그래서 보면 FT 그래프를 그려보면 양쪽에 SA와 SB의 면적이 같아요. 아래 면적은 충격량입니다.
그러니까 A와 A가 받은 충격량과 B가 받은 충격량이 같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충돌 시간이 B가 훨씬 더 길어요. 충돌 시간이 깁니다. 그러면 충격력이 B가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안 깨지는 거지. 그래서 평균 충격력은 B가 더 작다. A보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충격력은 줄어든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익혀놓으세요. 안전장치의 원리. 충돌 발생 시 힘이 작용하는 시간을 길게 해서 사람이 받는 힘의 크기를 작게 합니다. 또는 충격량을 줄이기도 해요. 그럼 얘가 일정할 때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력을 줄이거나 충격량을 줄이는 겁니다. 자동차 에어백은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탑승자가 받는 힘을 줄여주고요. 자동차 범퍼는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자동차가 서서히 멈추게 해주고요. 자전거 안장에는 용철 부착되어 있어서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력을 줄여줍니다. 운동경기, 태권도나 권투 경기는 선수 보호대를 하고요. 몸이 받는 힘을 작게 해서 충격을 줄여줍니다. 멀리뛰기 선수가 착지할 때 무릎을 살짝 구부리면 몸이 받는 힘이 작아져서 충격을 줄여주고요. 야구 받을 때 손을 뒤로 빼야 돼. 손이 받는 힘이 작아져서 충격을 줄여줍니다. 공기 충전된 포장지는 상품이 충돌에 의해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을 줄여주고요. 몸이 부딪혔을 때 폭신한 재질의 보호대가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을 줄여주고, 놀이 매트는 바닥에 넘어졌을 때 몸과 바닥과의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을 줄여줍니다. 자, 여러가지 안전장치는 다 한 번씩 읽어보세요.